안녕하십니까. 네. 예. 민경진 한성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민경진. 민 교수님은 특히 이제 사회 활동으로 또 이제 또 강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이 제4차 산업혁명과 수학이라는 주제로 예. 그 분야 굉장히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그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수학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면서 예. 기존 수학하고 좀 차별화된 예.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예. 주변의 일반인들,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 예.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수학이 무엇일까라고 예. 하는 것하고 예. 현대 수학의 추세를 좀 가지고 예. 강연을 몇 번 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만한 얘기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수학이 점점 중요하게 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중요하게 됩니까? 기존 우리나라 갖고 있는 수학의 문제점이 사실은 예. 수능 위주였기 때문에 예. 수학이 갖는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각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 수학이 갖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예.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그 본질적인 수학을 예.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벗어난 본질적인 수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들 4차 산업이 그거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본능적인 수학과 본질적인 수학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위주의 그 대입 입시 위주의 수학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됩니까? 뭐 아주 전혀 다르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예. 수학이 갖는 기본의 그 수학이 갖는 것만의 문화가 따로 있고 예.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의 줄 세우기를 위한 도구로 수학을 자꾸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지금 당연히 교과 과정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학의 전부이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탈피해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외에도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또 좀 더 크게는 각 기업체, 공학 또는 경영학 이런 데서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본질적으로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죠. 일단 그 대입 시험을 통과하면은 수학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앞으로는 뭐 대기업이나 하여튼 뭐 중소기업이든지 하여튼 입사할 때 수학 시험을 보는 경우 생길까요? 그래서 수학 시험 자체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보니까 무슨 인성 테스트나 뭐 지식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그게 이제 IQ 테스트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수학 시험 자체를 보는 것이 또 잘못하면 수능의 연장선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도 그렇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그 창의성을 요구하고 상상력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수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딩 교육을 요즘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서 하는데요. 코딩 교육하고 수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까? 코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알고리즘을 정해준다는 소리인데 그 자체가 수학이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어떤 결과를 도출될 것이냐를 미리 알고 있다면 굳이 그 코딩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이 몇몇 전문 그 주된 명령어만 알면 순서를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코딩 교육에서 우선시돼야 되는 게 역시 수학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코딩 교육을 굳이 하지 말고 이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수학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 시간이라든가 뭐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이게 이제 별개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코딩 분야를 하면서 수학을 같이 하는 게 예.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코딩은 또 코딩대로 예. 나름대로의 명령 체계가 있고 하니까 예. 그걸 또 교육을 하면서 예. 수학에 이런 내용이 이제 첨부가 돼서 하면 훨씬 더 예.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수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민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거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수학 포기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이렇게 넌센스 같아요. 아, 예. 그 말이 정말 수학을 애들이 포기했다는 뜻으로 처음 만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애들은 없습니다. 조금 수학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있죠. 예. 수학 포기라는 용어는 옳지 않은 용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예.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토착화돼 버렸어요. 예. 슈퍼저런 말. 예. 그런 말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민 교수님이 혹시 이 수포자 비슷한 시절도 있으셨습니까? 있었죠. 예. 언제? 지금 이제 수학과 교수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저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그 뭐 학생 때는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과정 같아요. 중간에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 문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예.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고민인데요. 그 아이가 수학 점수가 낮을 때 그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그래서 부모님도 학원에다가 다 맡기는 그런 경향인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력 습득이죠. 어떤 아이를 만약에 대학에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각 대학에서 또는 수능에서 어떤 유형들이 대체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각 어떤 대학은 어떤 경력을 원하더라 하는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또 뭐냐 하는 이런 정보력을 습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무조건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는 되지 않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만 가지고도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불가능합니까? 현재 어떻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굉장한 이 모순이라고 할까요? 예, 뭔가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학교 교육을 이제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과서를 보고 수능 문제를 보고 그 중간에 참고서를 보면 과연 교과서만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수없이 참고서를 보거나 어디 학원에 가야 되는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수포자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수학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수학에 대해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수학을 다루는 쉬운 책들이 꽤 나온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떤 책을? 그러니까 그 책들을 제가 이제 쭉 봤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 지금 중고등학교 수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재미있는 수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책을 그냥 걔들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걸 좀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나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중에 우연찮게도 이번에 수학 문화관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이게 이제 지자체 노원구에서 그 굉장히 이제 뜻깊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전 구청장 김성환 구청장이 있고 이어서 지금 오승록 구청장까지 이분들이 이제
수학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학교 공부 좀 뒤처지더라도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걔들로부터 어떤 상상력과 창의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해서 지금 수학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해서 다양한 종류의 수학의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는 이제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뭐 완전히 빠질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빼고 아까 그런 책들 아이들이 볼 만한 책들이 거기에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장소가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수학 문화관은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노원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상계동에 거기서 지금 3층짜리 건물로 한참 새로 짓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의 그런 수학 박물관 또는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에 있는 박물관보다 규모는 훨씬 크고 그 또 내용도 그쪽보다 훨씬 더 알차고 더 뛰어나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만들었지만 노원 구민을 위하거나 서울 시민을 위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계에서 수학의 어떤 거를 보고 싶으면 이제 한국의 서울에 그쪽으로 가라. 여기 이걸 모토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수학 문화관의 최종 목표는 힐링입니다. 아이들이고 엄마들이고 와서 수학을 통해서 편안해지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모토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건설 비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노원구에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비용이 얼마 들고 건물이 얼마 들고 하는 건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수학에 관심을 쏟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언젠가는 그 로봇이 인간처럼 수학의 의뢰 숙제를 풀고 또 이제 수학의 눈물의상이라고 하는 필드상을 받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 AI들을 보면 스스로 진화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자꾸 발전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느 한계까지는 앞서 나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아이디어나 창의력까지는 그 미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결국에는 필드상은 인간의 몫이 아닌가. 근데 한 100년 후라든가 한 500년 후에는 가능할까요? 그때 되면 인간도 또 질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 못지않은 그런 걸 뭐 찾겠죠. 다시 태어나도 수학을 전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죠. 어떤 걸 해보고 싶습니까? 수학은 수학대로 좋긴 하지만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체능 쪽 그쪽으로 좀 해보는 것도 좋고 뭐 문학도 좋고 좀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죠. 뭐 같은 거 뭐 또 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수학을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십니까 주로? 먼저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항상 학기 말이 되면 이제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그 중에서 이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학이었는가? 만약에 초중고 때 이런 수학 분위기를 했으면 자기는 훨씬 더 수학을 좋아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대학에서 배운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렇죠. 민 교수님이 잘 가르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가르치는 거는 어느 선생님이나 다 잘 가르치시고 이제
좀 아이들한테 맞춰서 요즘 아이들한테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듣는지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대학 입시 후에는 좀 버린다고 자꾸 이렇게 착각들 하시는데 수학의 본질은 사실 그 삶 자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자는 그 시간까지도 그 속에 전부 수학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단순하게 계산하고 이런 수학을 말고 그냥 묻혀서 생활 자체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수학 폭이란 말도 없을 거고 그냥 생활 자체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수학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나오신 그 미분 방정식이요. 예. 네네. 그거를 읽고 이 일반인들도 그걸 읽으면은 이 생활에 응용을 한다든가 가능할까요? 약간 이건 전문적인 내용이 돼서 이제 대학생들 좀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 뭐 이런 정도들이 될 거고 사실 일반인들한테 그 수학 문학관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 동물 호랑이 무늬하고 뭐 표본 무늬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밝혀주는 게 바로 미분 방정식이고 연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연기의 흐름도 밝히는 거고 대류의 흐름이나 태풍의 발생이나 기타 모든 그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바로 수학의 도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영어를 배운다, 외국어를 배운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1년 내로 2년 내로 어느 정도 뭐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수학의 경우에 그 수학에 대해서 하여튼 그 학교를 졸업하고 몇십 년 돼가지고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나오고 이제 더하기 빼기밖에 안 되는 그렇죠. 분들을 그렇지만 수학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을 이 더하기 빼기부터 더하기 빼기 빼고 그런 것부터 이제 가르쳐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 수학 문화관이라든가. 네, 그래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한번 해봤죠 시범적으로. 그래서 2달, 10주 과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머님들 이제 수학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한 40명 정도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제가 이제 얘기했던 수학은 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얘기들이었어요. 지금 시험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 루트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피타고라스가 왜 있는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바로 주변에 루트 2가 A4 용지 속에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무리수가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막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게 대중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수학의 대중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